그리고 이 트랜슬레이션, 이 네트워크의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의무 통과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을 내가 만들어 놓는 것. 그럼 내가 그런 지점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그 지점을 거쳐갈 때마다 나한테 파워가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Obligatory Passage Point, OPP라고 흔히 부르고, 이 OPP는 이제 블랙박스의 형태를 띈 기술인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박스라는 건요, 뭐 진짜 암흑상자가 아니라 보통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한 네트워크인데, 그 엄청나게 복잡한 네트워크가 꽉 응축이 돼서 하나의 어떤 아티팩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아티팩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속을 잘 안 들여다보는, 그 속을 잘 안 들여다보고 되게 인풋, 아웃풋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그 속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자체는 실제로 엄청나게 복잡한 네트워크의 결절 상태인 것을 이제 블랙박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이 거대 행위자는 수많은 블랙박스 위에 앉아있는 미소 행위자의 다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리바이던이죠, 유명한 홉스의 리바이던. 이거 아마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 뭐 다들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인데, 이 홉스의 리바이던에서는 사람이 약간의 권력을 내놓는 거죠. 사람이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명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힘의 100분의 1씩 내놔서 그 100분의 1 곱하기 100만 해서 100이라는 힘이, 만이라는 힘이 어떤 한 사람한테 위탁이 되는 그런 거죠. 그게 왕일 수도 있고 뭐 의회일 수도 있고. 그런데 라톤은 여기서 사실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 리바이던을 논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리바이던이 유명한 그림이죠. 작은 사람들로 다 이루어진 그런 거죠. 실제로 이 거인 같은데, 괴물 같은데 알고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내놓은 권력을 조금씩 얻어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인데요. 홉스의 오리지널한 얘기는. 근데 라톤은 여기서 이 리바이던을 보면은 이 사람이 왕가도 쓰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이 지팡이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이 힘을 가진 이 리바이던이라는 존재는 사람들만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넌 휴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지고 있는, 개인은, 민중은 갖고 있지 않는 넌 휴먼을 소지한, 그 넌 휴먼을 모빌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 라토의 해석입니다. 자, 이 액터 네트워크의 그냥 예를 하나를, 이거 뭐 예는 아닌데요. 그냥 그림인데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떤 순간에. thing, W라는 물건과 사물과 Y라는 사물과 person C, 인간, 사람 C, person B, 어떤 기관, institution X,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학자 A가 나와서 W를 OPP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OPP는 아까 의무 통과점으로 OPP를 만들어서 이 person C와 person B와 institution X가 다 W를 거쳐가야만, 그 다음에 thing Y도 이 W와 연관이 될 수가 있게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여기서 이 사이언티스트 A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이나 존재들은 다 이 W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연구하는 게 ANT의 방법론이라는 거죠. 이런 네트워크, 서로 떨어져 있었던 존재들이 왜 연결이 되고 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에 의존을 하게 되고, 서로 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던 게 이쪽 연결망이 끊어지면서 이쪽 사람들이 다른 것에
연결이 되고 의존을 하게 되는가, 무엇이 그런 걸 만들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게 ANT의 핵심적인 방법론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전부 의존을 해야만 되는 존재가 obligatory passage point라는 의무 통과점이라는 존재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무 통과점을 잘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의무 통과점이 많은 경우에 블랙박스의 형태를 띈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자, 이 자동문 역시 그 라토어가 들었던 유명한 사례인데요. 문을 열어주던 이 도어맨이 이 자동 폐쇄기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재밌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가장 흥미있는 점은 뭐냐면은, 이 인간이 기계로 대체가 되면서 이 문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이 기계에 맞는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아마 그럴 수가 있는데, 보통 문 폐쇄기들이 스무스하게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 이렇게 천천히 작동을 하다 갑자기 이제 빨리 문이 닫힌다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몇 번 문을 통과하다 보면은 이 문이 어떻게 닫히는구나 하는 그 특성이 있는데, 그럴 땐 처음에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가다가 나중에 문이 빨리 닫힐 때 개빨리 이렇게 탁 들어간다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인간한테 유발을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non-human agency, non-human actor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인간도 액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은 기술이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그러니까 인간만이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술도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인간이 기술의 비헤이비어를 바꾸듯이 기술도 인간의 비헤이비어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제 그러한 예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 게 엔지니어들이 만드는데, 이 과학기술은 이런 비인간 행위자를 설득하고 움직이고 계산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활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라토어에게 인간과 기술의 관계 맺기 혹은 기술적 매개의 4가지 유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들이 좀 다 이상한데요. 이게 사실 번역을 해도 그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말들인데, 첫 번째가 이제 목표의 번역 혹은 교란, 두 번째가 복합, 세 번째가 시간과 공간의 접힘 혹은 가역적 블랙박스와, 네 번째가 상징과 사물의 경계의 교차 혹은 직권위임, 이런 얘기인데, 이게 다 4가지에 공통되는 거는 휴먼, non-휴먼, 하이브리드에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목표의 번역 혹은 교란은요, 사람이 처음에 이게 꼭 사람일 필요는 없고요. 에이전트 1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갖고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막힙니다. 이런 행동을 못하게 돼요. 못하게 이제 딱 어떤 가로막는 게 생기면은 에이전트 2와 결합을 해서 이 에이전트 1, 2가 결합한 상태로 행위를 하는데, 문제는 이 첫 번째 목표, 원래 생각했던 목표만이 아니라 다른 목표가 파생적으로 발생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목표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다 안 돼서 이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일까지, 다른 그런 골까지 생긴다 하는 것이고, 라토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드는 얘가 총이 사람을 죽이냐 혹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 미국에서 유명한 논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의 얘기는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man with a gun, 그러니까 총을 가진 사람이라는 하이브리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받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줘서 굉장히 화가 나서 총을 가지고 위협을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손에 총이 쥐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어떤 트랜슬레이션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복합은